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隣国のおじさんです。日本人のね、おじさんですけど。はい、なんかね、最近韓国10代の子たちが保守化してるみたいなね、話を、多分皆さんも聞かれてると思うんですけど、私も聞いてはいるんだけど、実際にこの10代と会う機会ってなかなかないじゃないですか。なかったんだけど、ちょうど今ですね、韓国でかなりね、再生されてる動画があったので紹介させ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韓国の声っていうね、ボイスオブコリアというチャンネルで紹介されてた10代の YouTuber、とはいえまだまだ始めたばかりだと思いますけど、16歳で、これ数え年だから、万で言ったら多分実際は15歳ですよね。中学3年生、わずか中学3年生の金マイン君というね、多分これはペンネームで、実名じゃないと思いますけど、途中でね、先生から呼ばれてた名前が違うので、ちょっとわからないですけど、で、この子が、まだまだですね、ちょっと論理展開とかは荒削りではあるんですけど、でもね、気持ちはすごく伝わってくる話だったのでね、韓国政治が大変だっていうのは間違いなくそうなんですけど、でもやっぱり大変な時期っていうのは、それを乗り越えるね、人物たちっていうのは登場してですね、そのおかげで国がね、発展していくと思うので、こういう子たちが、お隣の国でね、どんどん登場し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をね、ぜひ皆さんにも知っていただきたいなと、知っていて損はないかなと思いますので。 12.3 계엄령이 터졌을 날에 저는 윤석열을 되게 욕했었습니다. 내란범이라고 욕하기도 했었고 탈레감이라고 얘기하기도 했었고 6.3 대선 때 이재명이 당선되었을 때는 솔직히 속으로는 윤석열보단 낫겠지 싶었고 야 얘가 윤석열보다 정치 잘하겠다 이런 댓글까지 달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스타에서 이재명 정부 몇 개월 만에 달러 몇 프로 이런 뉴스를 하도 많이 본 것도 있고 천안 자유계몽 청년단이라는 단체의 집회 포스터였습니다. 거기에 처음 나가고 나서부터 정치에 관심이 가득해졌습니다. 그 집회에 나갔을 때 거기 있는 대부분의 피켓이 이재명 정부 규탈 이런 피켓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연설을 하시는데 뭐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어떻게 당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걸 듣고 내가 그동안 알았던 게 많이 잘못되었구나 생각이 들어서 정치에 관심이 많아진 거고 나가게 된 것도 있습니다. 이영돈 PD님이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영화를 개봉하셨습니다. 그 영화 내용을 보고 나서 느낀 점은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생각들이 완전히 왜곡된 사실이 아닌 거짓이었고 윤러기인과 이재명 구속 단체들은 사이비가 아니라 애국 단체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10대 애들이 100명이 있다 치면은 그 중에 이재명을 좋아하는 애가 0명이고 이재명을 싫어하는 애가 100명이다. 요즘에 MBC나 JTBC 같은 편향된 언론에서 10대 극우화를 일상처럼 말하는데 그 10대 극우화라고 하는 이유가 10대 애들이 이재명을 모두 싫어한다. 이것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재명이 왜 싫은지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애가 60명에서 50명. 그냥 하나의 밈처럼 야 찌재명 이러는 게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윤호개인이 100%는 아닙니다. 저 이번에도 윤석열도 병신이고 이재명도 병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가 많아요. 계엄령 당시에 저희 또래 애들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님을 욕했고 이재명을 대통령 감이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1주년이 되자 많은 10대가 이재명을 싫어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재명을 좋아하는 10대라든지 윤석열을 이재명급으로 생각하는 10대라든지 이런 애들을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10대들이 유튜브 쇼츠를 하도 많이 봐서 이재명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전과가 있고 이런 식으로 점점 쌓아 올라져서 10대들이 이재명을 싫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냥 쇼츠만 보고 믿는 애들도 50%더 찾아보는 애가 50%인데 요즘은 더 찾아보는 추세가 많이 늘었고 그거에 더 10대가 많이 우파화된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10대 애들이 정치 분노를 하는 상황은 이재명 정부 들어서 옛날부터 있었던 전과 기록이라든지 드럼통이라든지 이런 거에 분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예를 들어서 조국 딸 같은 입시 비리 같은 나이인데 더불어민주당의 의원의 자식이라 해가지고 특허를 받는 경우 이런 일에 분노를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냥 10대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 예측을 해보자면은 좋은 대통령의 기준이란 3개로 정리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 정도로 경제 발전을 시킨 사람, 역사책에 나올 정도로 좀 위대했던 사람, 아니면 자기 부모님이 말씀하신 좀 높은 대통령. 대부분 10대들은 좋아하는 대통령 뽑으려면은 박정희 이렇게 뽑는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은 이명박, 윤석열, 박근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역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책을 미리 봤어요. 김대중을 민주화 영웅이라 표시하고 노태우를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하고 전두환은 악마로 표시하고 이승만은 도망자라 표시합니다. 독재로 발전된 나라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곤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이 독재를 한 게 맞다고 해도 실제로 박정희 대통령님이 돌아가신 날 장례식장 영상을 보세요. 다 울고 계십니다. 독재자가 죽었는데 울겠습니까 웃겠습니까? 사람들이 웃겠죠.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셨을 때 다 울었습니다. 태성통곡 하셨고요. 박정희 대통령님 덕에
이 대한민국까지 왔는데 교과서에는 박정희 대통령님의 업적 하나를 안 말합니다. 새마을운동 이 5글자 따위도 없어요. 반면에 김대중은 IMF 금모기까지 김대중 업적으로 끌어들여서 김대중이 마치 민족의 영웅으로 표시하며 선생님들조차도 김대중을 욕하거나 이재명을 욕하거나 윤어게인을 외치면 벌점을 주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 역사책은 대통령선을 거의 요약되어 있듯이 썼는데 대통령선은 다 요약시키고 웬만한 사건들도 다 몇 줄로 썼으면서 5.18만 한 장, 2장을 써놨습니다. 이 5.18에 대해서 순순히 현실을 알려주고 중립적으로 봐야지 책에서 5.18 폭동이다,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하는 거다, 이 둘 다 바라지 않습니다. 교과서가 완전히 우편에 내린 것도 좌편에 내린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과사를 적절하게 분류해주고 박정희를 독재자를 묘사할 거면 박정희 대통령님의 업적도 묘사해줘야지 업적은 빼버리고 김대중에 대해서 좋게 쓸 거면 김대중의 나쁜 점도 말해야 되는데 업적만 쓰고 노무현도 업적만 쓰고 이승만 대통령님이 공항을 갔다고 묘사할 거면 건국을 하신 것도 써야 될 거고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광우병 사태의 진범이다 이렇게 쓴 것도 있는데 그럴 거면 이명박 대통령님의 업적이 많잖아요. 청계천부터 시작해서. 이 5.18이 진짜 민주화 운동이라면 제대로 된 역사를 알려주고 폭동이라면 그거대로 제대로 된 역사를 알려줘야 되는데 학교 교과서는 그 교과서 쓰는 사람 기준으로 난 이 대통령님 좋아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님 업적만 쓸 거야 이런 교과서입니다. 그냥 이것들을 제일 먼저 바꿔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 시간에 달러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대중 때 IMF 시절 그때 달러가 오른 거 빼고는 1,700원은 거의 미래에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숫자입니다. 그런데 달러가 1,700원이 됐다는 거는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무능한 정부인지 알 수 있는 지표이고 그래프인데 그 사회책에 윤석열 대통령님을 욕하는 이제 글이 있었어요. 계엄령 때문에 달러가 오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오른 걸 인정하지만 내려갔잖아요. 바로 달러가 오른 이유를 쓸 거면 형식적인 이유 말고도 현재 사회에 만든 이유까지 써야 되는데 그런 거 하나를 쓰질 않습니다. 사회 시간 때 달러가 늘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제가 친구한테 야 이재명 때문이네 이렇게 장난쳤습니다. 근데 선생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민거리 너 벌점이야 그거 가지고 또 벌점을 줬습니다. 또 3점 먹었어요. 이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인데 급식 시간에 정치에 관심이 많은 옆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랑 밥을 먹다가 우연히 이제 이재명 욕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밥 먹고 나가는 도중에 그 선생님 뒤에 있는 걸 모르고 이재명 구속 이걸 했다가 선생님이 정치는 학교에서 말하면 안 된다 이런 말로 벌점을 3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죄송합니다 했더니 이재명 구속이란 상대방이 좋아할 수도 있는 정치인을 비난한 거라서 비난죄에 해당한답니다. 말이 되나요?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추악한 인간한테 지배당한다는데 이재명 구속을 보고 벌점을 주는 자랑 윤어게인을 안 한다고 벌점을 주는 자랑 똑같다 봅니다. 또 이거는 제가 실제로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선생님께서 그 친구 같은 반 있는 애한테 너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되어라 를 칭찬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처럼 되라는 말은 그냥 이재명처럼 음주운전하고 이재명처럼 공직법 위반까지 하고 형 정신병원 보내고 이렇게 하라는 말인데 이게 어떻게 칭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칭찬은 홍명보한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는 최악의 욕이니 절대 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말해서 학교 선생님들이랑 정치 얘기는 하고는 싶습니다. 토론도 하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분명히 우파 선생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선생님들이랑 정치 얘기를 하려면 결국엔 또 벌점으로 끝나고 저만 나쁜 학생이 되는 거잖아요. 해본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학교 친구들이랑은 정치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요. 제 관심사 1위가 정치 얘기도 하고 10대 대부분이 우파 보수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욕하면 다 이재명을 욕하고 윤어게인을 외치면 다 윤어게인을 외치는 사회입니다. 친구들한테 부정선거 얘기를 하면 처음에는 대부분은 정치 병자라고 봅니다. 그러다가 중간쯤부터 이제 설득이 되다가 마지막에 50%로 나뉘는데 50%는 설득되다가 들어가고 50%는 설득이 완전히 돼버리는 경우가 있고 사실 부정선거 얘기는 많이 안 하고 거의 이재명 욕을 많이 합니다. 이걸 보고 좌파분들은 야 10대 그거와 맞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생각해보면은 한창 10대가 이명박 대통령님 욕하고 박근혜 대통령님 욕했을 때 10대 미래 많다라고 하던 게 민주당입니다. 이게 내로남불인 거예요. 투표권을 없다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촛불행동원들을 만나서 깽판을 벌이고 왔었는데요. 촛불행동 아저씨들이 저를 보고 투표권도 없으면 꺼지라는 말만 하루 종일 하셨습니다. 저 같은 애들을 이제 10대 극우라고 합니다.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정치기를 안 해내는 것도 아닌 만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에서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고 5년 뒤면은 제가 21살입니다. 20살이면 제가 군대도 가야 되고 대학교도 가야 되고 몇 년 뒤에 취업까지 생각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런 미래에 제 미래 참정권도 지켜야 되는 거고 무엇보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재명 정권을 규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이 건국하실 때 빨갱이들이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건국할 때 그리고 6.25 전쟁 끝난 이후에 2번을 말했습니다. 그때처럼 저 같은 애들을 10대 극우의 문제 이렇게 보지 마시고 10대 청소년 우파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はい、ちょっとね全部ではないんですよ。これフルバージョンはまずボイスオブコリアのね
チャンネルの方見てくださいと。で、修正点としてね、彼が1700ウォン、1ドル1700ウォンとね、何回か言ってましたけど、1600の間違いで、実際には1600と1500後半だったんですけど、これは単純に数値間違えてるだけなんですけど、いろいろとね、こういうことうるさい人がいるかもしれないので、一応修正させてください。それからね、ろうそく行動のね、おじさんたちと口論になったと言ってますけど、ろうそく行動っていうのはね、ユン大統領弾劾ですとか、あとは反米活動のね、中心にある大型のね、左派市民団体で、リーダーはなんとですね、金民則前総理の実のお兄さんの金ミヌン教授なんですよね。で、この団体は民労総のように、行動まで過激ではないですけれども、それでもね、アメリカは占領軍だとね、堂々とマイクで発言してしまうね、過激派思想を持つ団体なので、そんな彼らとですね、口論しちゃう中学生とかね、ちょっと考えられないんですけどね。闇が深ければ深いほどね、たった一筋の光すら輝いて見えるものじゃないですか。まさに韓国の現状がそんな感じ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けど、皆様はどう思われますか。10代のね、子供なので、あまり過激なコメントはちょっと書き込まないで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多分ね、私の動画も彼が見つけて、コメント見ると思うのでね、本人がね。はい、それではね、次の動画でまたお会いしましょう。それでは。